저승사자의 초대장 마이너스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떨어진 검은 봉투. 그 안에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일 후 5시 정각 당신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과연 이 운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한 선비가 저승사자와 벌인 지혜로운 담판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는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선비 문창수에게 도착한 저승사자의 초대장. 조선 후기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36살의 선비 문창수는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하며 근근히 서당 훈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지요. 훈장님, 오늘 수업은 끝인가요? 아이들이 물어보자 문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또 만나자. 아이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문창수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과거에 급제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뭐지? 문창수가 문을 열어보니 집 앞에 검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편지인가? 문창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봉투가 아니었어요. 검은 종이에 이상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더욱 기이한 것은 봉투를 만지니 차갑기가 얼음장 같았다는 것이었지요. 문창수 귀하. 이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저승에서 온 초대장.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창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승에서 온 초대장이라니.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하지만 웃어넘기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봉투에서 풍기는 기묘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문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종이에 흰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문창수 선생께 귀하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정월 보름날 5시 정각에 귀하를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승사자 올림. 문창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이 정월 열이틀 그러면 3일 후에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이럴 수가. 문창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젊고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죽어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장난을 칠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편지에서 나는 음산한 기운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문창수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편지 끝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문창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승사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좋아,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문창수는 붓을 들고 답장을 썼습니다. 저승사자 귀하께. 저에게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니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문창수 올림. 답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지요. 문창수는 답장을 검은 봉투에 넣고 집 밖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정말로 저승사자가 편지를 가져갈지. 1시간 후 문창수가 밖을 내다보니 편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정말 저승사자가 가져간 걸까? 그날 밤 문창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3일 후에 죽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꿈일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검은 봉투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면담 요청을 승낙함. 정월 14일 밤 자시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자. 저승사자. 문창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저승사자와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장을 거부하고 도망치려는 문창수의 시도.
면담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문창수는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저승사자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아직 죽을 수 없는 이유. 과연 저승사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문창수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과거에 몇 번 떨어졌고 가난하게 살면서 서당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뿐 별로 대단한 업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칠까? 문창수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돈을 받지 못해 가르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해. 문창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살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얘들아, 왜 그러냐? 문창수가 당황하고 있을 때 서당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어요. 문창수인가?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문창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약속은 내일 밤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었다. 지금 당장 가자. 잠깐.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문창수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저승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 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저에게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그런 건 모두가 하는 말이다.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말하자 문창수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모두 가난해서 다른 곳에서는 글을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승사자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다른 선생을 구하면 될 것 아니냐? 다른 선생들은 돈을 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저만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문창수의 간절한 호소에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정말로 이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승사자의 질문에 문창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기회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라. 저승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창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좋다. 그렇다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다. 문창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4가지 시험을 치를 것이다. 이 시험들을 모두 통과하면 내 수명을 늘려주겠다. 하지만 하나라도 실패하면 즉시 저승으로 데려가겠다. 어떤 시험인가요? 첫째,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한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할 수 있는지 보겠다. 셋째, 너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승사자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문창수는 뜻을 알 수 없는 마지막 조건이 걱정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험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다.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승사자가 손을 휘두르자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훈장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저승사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문창수만 볼 수 있었어요. 아니야, 혼잣말을 한 거란다. 저승사자가 문창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한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마침내 나타난 저승사자와의 첫 대면. 저승사자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문창수는 평소처럼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쓰러졌어요. 얘야,
철수야, 문창수가 급히 달려가 보니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린 것 같았어요. 훈장님 아파요. 괜찮다, 괜찮아, 선생님이 돌봐줄게. 문창수는 즉시 다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철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도 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다. 네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겠느냐? 문창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아이는 제 제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병에 걸리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까지 죽으면 모든 아이들이 선생을 잃게 된다. 저승사자의 말에 문창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문창수는 밤새도록 철수를 돌봤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고 약초를 다려 먹이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철수야, 힘내.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히 문창수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철수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창수 자신은 과로와 전염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함을 확인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시험은 뭔가요? 두 번째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승사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서당 앞에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문 훈장, 나와. 우리 아이들을 병에 걸리게 할 생각이야? 당장 서당을 그만둬. 아이들의 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아이들도 전염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었지요. 문창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발만 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철수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 서당을 당장 문 닫아. 부모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문창수는 절망스러웠어요. 저승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데요. 그것도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문창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때 철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훈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철수의 말을 듣고도 부모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 네. 그리고 훈장님은 저를 위해서 밤새 돌봐주셨어요. 자기도 아플 수 있는데. 철수의 증언에 부모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문창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글자만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도 가르치고 있어요. 철수가 아플 때 다른 아이들도 모두 걱정했거든요. 문창수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서 가르쳐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부모들은 서당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저승사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개의 시험이 남았나요? 2개가 남았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시험이다. 저승사자의 말에 문창수는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니.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문창수가 제안한 3가지 조건과 저승사자의 승낙. 세 번째 시험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저승사자의 말에 문창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다. 네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넌 남을 가르치기만 했다. 그런데 정작 너 자신은 얼마나 배우고 성장했느냐? 저승사자의 질문에 문창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매진했지 스스로 공부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은 부족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가 평생 꿈꿔온 과거 시험에 다시 도전해 보아라.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저승사자가 손을 휘두르자 갑자기 문창수 앞에 시험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승에서 내는 특별한 과거 시험이다.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문창수가 시험지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문제가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창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전부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00가지도 넘는다. 그 중에서 네가 깨달은 가장 진실한 답을 써야 한다. 문창수는 붓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지식일까요? 인내심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문창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이들로부터 더 많이 배웠습니다. 문창수가 중얼거리자 저승사자가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철수가 아팠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부모들이 반대할 때 저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용기를 얻었고요. 문창수는 붓을 들어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배워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답을 다 쓰고 나자 시험지가 저절로 저승사자에게 날아갔습니다. 저승사자는 답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나 사랑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내 답은 다르구나. 제가 틀렸나요?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깨달음을 보여준 답이다. 저승사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다. 문창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시험.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험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죽음의 의미요? 그렇다. 너는 지금까지 죽기 싫어서 나와 거래를 했다. 하지만 정말로 죽음이 무서운 것일까?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승사자의 말에 문창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니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간단하다. 나와 함께 저승 구경을 해보는 것이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문창수는 저승사자와 함께 다른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저승이었어요. 저승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무섭거나 음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었어요. 이곳이 저승인가요? 그렇다 어떠냐?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정말로 달랐습니다. 문창수가 상상했던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정원 같았거든요. 저승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생전 행동에 따라 심판받고 다음 생을 준비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저승사자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을 보아라. 모두 생전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막상 여기 와보니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한다. 문창수는 신기한 마음으로 저승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죽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그렇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모든 생명체가 거쳐야 할 길이다. 문창수는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네가 깨달아야 할 점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저승사자의 말에 문창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조건을 수행하며 깨닫게 된 진실. 저승 구경을 마치고 이승으로 돌아온 문창수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의 답을 들어보자. 저승사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 너의 선택을 말해보아라. 계속 살고 싶으냐? 아니면 때가 되면 순순히 따라오겠느냐? 문창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살고 싶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후회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흥미롭다. 그렇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냐? 두렵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이상 죽음만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답이다. 네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그럼 이제 저를 살려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승사자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너는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 네. 문창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뭐였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은 시험이었던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시험은 아니었다. 저승사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선관이다. 갑자기 저승사자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이 하얀 옷으로 바뀌고 차가운 인상도 온화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옥황상제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셨다. 네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보시고 특별한 시험을 내리신 것이다. 문창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로 죽을 뻔했던 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 너는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느냐? 정말로 그랬습니다. 문창수는 지난 며칠 동안 평생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의 의미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성공이다. 선관이 되신 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상이요? 첫째, 내 수명을 원래보다 20년 늘려주겠다. 문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이나 더 살 수 있다니. 둘째,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3명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성공한다니. 셋째, 너 자신도 내년 과거 시험에서 급제할 것이다. 정말인가요? 물론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내가 관리가 되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내 진정한 사명이다. 문창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과거 급제도 이루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이들도 계속 가르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선관께서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피엔딩. 몇 개월 후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창수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현령이 되었고 그의 제자들 중 3명이 훌륭한 관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창수가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현령님 축하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창수의 급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창수는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현령님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르셨는데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것이 제 진정한 일이니까요. 문창수는 관리 일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찼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현령이 되고 싶어요. 그래, 철수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문창수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진정한 가치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저녁, 문창수는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자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떠냐?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냐? 돌아보니 그 선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다면 내가 준 시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시험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선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나요? 물론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처럼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한다. 너는 정말 특별했다. 문창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선관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그 후로도 문창수는 훌륭한 혈령이자 스승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멀리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문창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는 무서운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깨달음으로 끝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문창수 선비가 보여준 제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정말 인상 깊었죠. 무엇보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문창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저승사자와의 하룻밤이라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남겨주세요.